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뉴스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과거보다 커진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추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연불과 기도, 4대 종단의 추모 행사로 막을 올린 여순 사건 70주기 추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보훈 안보단체까지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신 도지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부에 앞서 도지사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유족들 역시 자리를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특별법이 마련되고 진상이 규명되고 그 억울함이 제대로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유족들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도지사까지 그냥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왔어요. 가져간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한 보훈단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시 14연대 군인들의 행동을 반란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행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모처럼 만드는 화합의 무대를 막 채울까요? 70년이 지나도 여전한 이념 갈등. 그날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은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음속 깊이 해놔주시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소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작가와 문인들은 이번 주말 문학인 대회를 통해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고 서울 지역 시민단체도 광화문 광장에서 위령제를 열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시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한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활동 계획서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 환경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군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그동안 주민 설명회 개최와 군의회 동의, 군정조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또 지난 8월에 실시한 주민 찬반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문화 토크쇼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상생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한 교류가 필요하다며 민간단체의 활동은 물론 순천시의 생태 교류 등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원기금 조성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선조들의 생활상이 담긴 순천 나간읍성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풍요와 여유가 넘치는 나간읍성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억새를 엮어 만든 이영에 초가 지붕마다 가지런히 이어집니다. 수확을 앞둔 인근 논에서도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을 맞고 있는 나간읍성은 느리지만 그 속에서 여유를 잊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생활상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 방문객들만 걸음을 재촉합니다.
초가집도 보고 성곽길을 걸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참 좋았습니다. 가을의 중턱에 열리는 마을 축제는 어른들에게 향수를 불러오고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장이 됩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농악대의 선율과 임진왜란을 재현한 무용수들의 함성은 수백 년 전 그때를 곱씹게 만듭니다. 선조들의 역사와 삶의 풍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곳 나간읍성은 오는 202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잠정 목록에 오른 뒤 최근 들어 조선시대 계획도시란 중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간읍성이 오는 2022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지자체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지에 구축된 석성이라는 독특한 구조와 남부적 특유의 가옥 형태도 역사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토속적인 민속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순천 나간읍성. 가을 정취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02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제로 큰 줄다리기와 백중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과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며 마을별 대표 음식 소개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 나간읍성은 조선시대 생활상이 잘 보존돼 있어 현재까지 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주간을 맞아 지역에서도 명사 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오늘 강연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순천 창작예술촌 입주작가인 김혜순 명인의 한복 전시회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동북권과 수도권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이번 총회에서 원자력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석유제품 저장시설과 유해 화학물질에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협의회 회장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을 선출했습니다.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는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했으며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놀이기와 지압용으로 호두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전남의 300년 된 호두나무에서 7개 능선을 가진 희귀 호두알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주름진 골 사이로 봉합선, 능선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능선이 7개, 칠각 호두 한 쌍입니다. 하나는 지난 2015년에 나왔고 또 다른 하나가 올해 나오면서 온전한 짝을 이뤘습니다. 모두 수령이 300년 된 같은 호두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지압용 호두는 능선 개수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데 칠각 호두알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각, 양각, 음양각 이게 99.99%입니다만 돌연변이로 삼각, 사각이 일부 나오고 오각과 육각과 이번에 나온 신명품의 칠각은 정말 융복합으로 나온 태어나기 어려운 신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각 호두 이름은 무지개 무늬를 뜻하는 홍문입니다. 국내에 알려진 지압용 호두나무는 2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흥에서 자생하는 호두나무를 크기와 모양면에서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장흥 호두는 귀족 호두란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귀족 호두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7년 전에 나온 육각 호두로 1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번에 짝을 이룬 칠각 호두의 값어치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11월 4일 귀족 호두의 날에 맞춰 칠각 호두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